안녕하세요. 현대미학 특강 5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학, 프로이드와 락강입니다. 먼저 프로이드의 미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프로이드는 예술을 무의식의 표현을 받습니다. 무의식이 표현되는 것, 이게 예술입니다. 그는 창작자의 억압된 욕망과 상징을 분석하여 작품의 심리 음식을 분석했습니다. 프로이드의 미학의 예를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빈치는 15, 16세기 르네상스 시기에 활동한 작가죠. 다빈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내 요람 위로 날아온 한 독수리가 나 입술에 꼬리를 2번 스쳤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죠? 다빈치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억은 어때요? 정확할까요? 정확치 않을까요? 정확치 않죠. 우리가 과거의 기억이란 거는 현재에서 재구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다빈치가 한 말을 억압된 감정이 표출된 걸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렇게 분석해요. 독수리 꼬리가 입에서 어때요? 스쳤다. 이거는 남성 성기가 스친 걸로 해석해요. 동성애적인 거로 해석하는 거죠. 그 다빈치는 어머니와 함께서 자랐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어머니하고 동일시하게 되겠죠. 그러면 남성을 오히려 성애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이드는 분석. 그래서 동성애 요소가 있다. 이 말 속에는 그렇게 해석하죠. 또 어머니는 또 여자니까 어머니에 대한 리비도적 애착도 이제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욕망이, 오이디푸스 욕망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무의식적 환상이 바로 독수리로 표현됐다. 이렇게 프로이드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다빈치를 비정상적으로 억제된 성욕을 가진 인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근데 다빈치는 어때요? 많은 활동을 했죠. 이분이 과학, 예술, 해부학, 여러 분야에 활동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성적 욕망이 이렇게 예술로 성화됐죠. 그래서 리비도가 지적으로 성화된 결과죠. 그러면은, 억압된 욕망이 예술과 과학적 활동으로 전환됐어요. 이렇게 해서 다빈치가 건강히 살 수 있죠. 이게 프로이드의 예술관이죠. 이 프로이드의 예술을 이상 시인의 시를 통해서 또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이상.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하여 침을 뱉어버렸다. 실은 거울 속의 나는 나에게 침을 뱉어버렸다. 내가 침을 뱉자 거울 속의 나도 나에게 침을 뱉었다. 나는 급히 거울을 닦았다. 거울 속의 나도 급히 나를 닦았다. 나는 웃었다. 거울 속의 나도 나를 보고 웃었다. 나는 거울을 깨뜨려 버렸다. 실은 거울 속의 내가 나를 깨뜨려 버렸다. 거울은 바로 어때요? 내면을 생각하시죠. 바깥에 보이는 거는 다 내면 풍경이에요. 내 마음은 없는 건 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상시인이 거울 속에서 나를 본 건 바로 뭐예요? 내면의 나예요. 그 내면의 나가 긍정이 안 돼요, 이상시는. 왜 그럴까요? 이 당시는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부정하는 거죠. 비육을 하고, 이런 모습. 그런 모습.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분열된 자아. 겉으로는 잘 살고 싶은데, 내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허약한 내가 있죠. 그래서 이 시는 시인의 무의식의 자기 분열, 자기 혐오가 드러난 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적인 방법으로 이 시를 해석하면은 바로 시인의 무의식 세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참 가슴이 아프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프로이드를 이어받은 사람이 자크 라캉이에요. 프로이드는 개인 무의식을 주로 얘기했죠. 개인 무의식을, 그래서 한 인간은 과거의 개인 무의식, 과거의 숨겨놓은 과거의 트라우마 콤플렉스가 현대에 나타난다. 그래서 과거의 개인 무의식을 가지고 주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자크 라캉은 프로이드 무의식을 사회에 적용해요. 그래서 이 사회 전체, 인간의 삶 전체에, 그래서 인간의 개인 무의식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와 연결 속에서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회는 결국 언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소시로 언어 구조학을 이제 정신분석가 전맥을 해서 자크 라캉은 세상을 보려고 하죠. 이게 자크 라캉의 미학입니다.
그 라캉이 생각하는 거는 주체란 게 있죠. 우리 인간, 나라는 거. 나라는 거는 다 분열되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인간은 상상계, 상징계를 겪으면 주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상계는 언젠가 하면은 6개월, 18개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 이전에 아이는 어때요? 나하고 세상이 나눠지지 않아요. 내가 모든 세상이 하나예요. 자기 발가락이나 제 장난 구분을 못해요, 아이는. 그 다음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거울에 비친 나를 나로 알아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나라는 건 나 아닌데 나로 알아요.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자신에다 환상이 있어요. 나라는 그 상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한테 뻑하는 그런 게 있죠. 나르시시즘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이 거울에 비친 나는 나를 사는가, 이거 자아도 허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개월 이렇게 지나면 이제 서너 살 되면 아이가 어때요? 언어를 습득하게 되죠. 언어를 습득하면서 사회적 주체가 돼요. 근데 그 언어는 전부 다 타자의 욕망이 그 안에 있잖아요. 언어 수는 다 있죠, 우리가. 그죠? 대학, 그러면 이미 대학 안에는 우리 사회의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 그래도 들어가 있잖아요. 산 그래도 들어가 있죠. 강남 들어가 있죠. 이렇게 제가 사는 부천, 부천 하면 이미 우리 사회 욕망의 기호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면서 인간은 어때요? 타자의 욕망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락강은 이런 얘기 하죠. 나는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 있다. 생각하는 곳에는 어때요? 언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언어는 전부 다 남한테 주입돼서 이 언어 속에 언어의 노예가 돼요. 그 세상의 꼭두각시가 이제 주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원하는데 그 원하는 건 전부 다 타자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락강은 인간의 욕망은 바로 타자의 욕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락강의 주체는 항상 언어에 구성되고 무의식에 있고 결핍이고 욕망 속에서 분열되고 구성된 그런 주체예요. 참 허망한 주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가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에는 이게 욕망이라는 건 처음부터 결핍 시작해요. 유아기 때, 그죠? 젖을 먹으려고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하는 욕구가 있죠. 근데 그 요구들은 안 주어져요. 그래서 욕구와 요구 사이에 결핍이 생겨요. 이 결핍이 계속 어떤 다른 걸로 변주돼 나가죠. 그래서 젖을 제대로 못 먹은 아이가 나중에 담배를 피운다든가, 저처럼 또 말을 좋아한다든가, 저는 강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저는 이런 콤플렉스 아닌가 싶어요. 결핍이 만든 욕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인간은 욕망이 계속 욕망을 따라 끄듯이 미끄러지는 그 구조다. 이렇게 락강은 얘기하죠. 계속 미끄러져요. 어디 이렇게 뭘 잡았다 하면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미끄러져 버려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는 전부 다 거기 결핍된 것이 변주된 거, 남이 심어준 거, 내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욕망을 아무리 추구해도 인간은 할수 목마른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락강의 미학의 사례를 그 마그리트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리트 그림 중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는 그림이 있죠. 그거 그림 보면 파이프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제목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파이프, 그러니까 파이프를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는데 딱 보고 알고 있는 생각이 깨질 때 어때요, 우리는? 깨질 때는 우리는 어때요? 나라는 게 해체돼 버려요. 그죠? 나라는 게 주체가 만들어졌죠. 이 주체는 근데 그 사회에서 만들어졌,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내 거가 아닌 게 깨지는 거 어때요? 이제 진짜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락강이 얘기하는 그 미학의 아주 최고 좋은 거예요. 저는 락강 미학이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락강은 그 불교하고도 좀 비슷하죠. 불교도 절에 갈 때 어때요? 절에 가면은, 큰 절에 가면 사철왕상이 있잖아요. 사철왕이 내가 당당히 가잖아요. 절에 갈 때 인간은 어때요? 누구나 이렇게 눈을 갖고 가잖아요. 눈을 보며 가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나 중심이에요. 내가 볼 때 항상 나 중심이에요. 근데 들어가면서 그 사철왕을 딱 보면 어때요? 사철왕이 나를 막 보조고 부리부리한 눈으로 나를 보면서 막 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때요? 내가 깨갱해져요. 주체가 해체돼요. 이럴 때 우리는 만난 그 지점, 요게 이제 진짜 세계라고 이제 락강은 얘기해요. 실제계예요. 언어가 끊어진 자리, 언어 도단. 이때 우리는 실제를 만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파이프 아니다는 그림도 그런 거죠. 락강은 미학을 보여주죠. 우리가 이 그림을 처음 볼 때, 당연히 파이프야. 하고 봤는데 파이프 아니라고 그래. 응?
하고서 언어가 끌려오죠. 나의 사고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럴 때 나는 내 주체가 허구의 주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의 실제기를 이제 맞는 충격소에서 닿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락강은 이렇게 말해요. 미술 작품은 응시를 통해 객관하고 욕망을 내려놓게 한다. 그러니까 응시, 그죠? 그 파이프 그림을 봤는데 나중에 파이프 그림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불교의 사창이 나를 보게 되듯이 보임을 당해요. 보임을 당할 때 우리는 어때요? 볼 수 없을 때 내가 깨갱하죠. 그럴 때 실증을 만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게 이제 응시라 그래요. 내가 보는 게 시선, 보여지는 응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체가 해체되어 실제가 들어간다. 선문답하고 비슷하죠. 불교가 뭔지 알려고 막 한 달 동안 고생해서 갔어요. 그래서 대단한 유명한 그 조수스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불교가 뭡니까? 간절히 물었어요. 근데 조수님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한 순간 그죠? 은혜가 깨져버리죠. 이게 뭐야? 했을 때 이제 진짜를 세계를 만나죠. 이게 불교죠. 불교는 진면목을 만나는 게 불교죠. 그래서 말이 아니라 체험하게 주는 거. 그래서 예술은 우리를 체험하게 하죠. 그래서 그 자아는 집착이며 허상이다. 주체는 항상 결핍 속에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면 진리는 어디 있어요? 어느 바깥에 있죠. 어느 바깥에 있는 그런 시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채, 왕류, 빈 산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사람 말소리 울려 들리네. 도리의 햇살이 깊은 숲에 들어 그더 푸르니기 위로에 비추네. 시를 읽으면 마음이 되게 맑아지죠. 그죠? 왜 맑아지는지 락강의 미학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시는 마음이 평온해져요. 왜 그럴까요? 어느 너머를 보게 해요. 빈 산에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 말소리가 들려요. 그죠? 이 빈산 사람 말소리들이 그 말소리는 뭘까요? 전 새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비로소 인간 목소리가 아름다워져요. 안 그리고 밖에 사람을 보고 목소리 들으면 그 목소리 안에 목소리는 어때요? 이제 강자의 목소리가 들어가죠. 근데 사람 목소리 안 들리니까 그냥 새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소리가 돼요. 그죠? 이 인간의 기호가 아니죠, 이제. 그래서 그 왕류의 그 이 시 녹채를 읽으면서 우리는 언어의 너머의 세계를 보게 되고 실제계를 이제 만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좋은 시를 읽으면 우리가 어때요? 언어에서 해방된 진짜 나를 만난 느낌 들잖아요. 그때 내가 해체되고. 그 인간은 나라는 게 있는데 이 나라는 게 흑우인 거예요. 그죠? 거울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허상. 사회 속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만들어진 그죠? 그 상징계 속에서 이 언어는 전부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난 꼭 똑같이 돼요. 근데 나의 주체라는 건 노예예요. 그래서 허구의 주체예요. 허상이에요. 허구 주체를 깨는 게 바로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시를 읽음으로써 내 주체가 해체된 체험. 그죠?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수많은 미랄이 되듯이 나는 진짜 나로 이제 거듭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실제를 만날 때 살아있음을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답답하고 그런 이유는 나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허구의 나로 사니까 꼭 꿈꾸는 것 같아요. 인생 한바탕 꿈 같아요. 근데 진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때요? 짜릿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날 예술을 통해서 만나면 좋은데 예술을 통해서 만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때요? 아이들이 막 팔에 칼을 긋잖아요. 참 슬프죠. 이렇게 해서 실제를 만나려고 애들은 한다고 보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입시 공부에 찌들게 하지 않고 푸푸한 아이들을 살아있게 하려면 예술 교육을 많이 하고 예술 속에서 살아가도 되는 복지 사회가 되고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20대들 만나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런 아픔을 느껴요. 이 아이들 푸푸한 아이들이 그죠? 세상에는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눈부시 아름답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노래 월터 히터먼. 지금이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시작은 없었다. 지금이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젊음도 늙음도 없다. 지금이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완벽도 없고 지금이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천국도 지옥도 없다. 멋있죠? 히터먼은 지금 현재를 이제 만난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게 어때요? 락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은 무의식과 언어의 구조물이지 절대적 실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에는 단어가 있어서 우리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언어가 우리의 사고거든요. 우리 생각은 언어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언어가 없으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다는 이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서 벗어나야지 진짜 시간을 만나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만난 시간하고 시계가 정해준 시간, 이 시계가 만들어주는 시간, 달리겠는 시간, 이게 우리한테 주입돼가지고 이런 허구의 시간인 줄 알아요. 근데 이제 휘트먼 시인처럼 이렇게 시를 쓰면 이제 안에 내면에 영혼이 깨어나죠. 그 영혼이 깨어나서 보는 세상은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시작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게 이 지금, 이 순간 찰나, 이게 영혼임을 알죠. 그러니까 찰나가 영혼이라고 느끼는 게 여기 진짜 나예요. 지금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지금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생각일 뿐이지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간 진짜 실제를 만나는 락강의 미학이죠. 그 실제를 만날 때 예술이에요. 그때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찰나에 머물 수 있을 때 욕망이라는 데서 해방돼서 인간은 어때 영생을 찾게 되죠. 찰나가 되죠. 순간이여 멈춰라, 너 아름답구나. 그죠? 파우스트가 그랬잖아요. 괴테가 그런 경지에 도달한 분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재를 찾지 못하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노예가 돼요. 현재를 찾지 못하면 시간이 마잘점 지나가고 죽음이 다하고 인생은 허무하고 나라는 망상에 빠지고 욕망의 노예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어때요? 전부 막 이렇게 생지옥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이 지리멸리하게 되는 게 현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락강의 미학은 참 소중하죠. 실제계를 만나게 된 예술. 주체를 이렇게 해체시키는 락강. 이게 선문답하고도 비슷하고 모든 예술이 지향하는 게 바로 그 락강의 미학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죠. 이 예술 제철을 많이 해서 진짜를 만나서 삶이 풍부한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